참 감사하게도 유튜브를 시작하고부터 저에게 유튜브 댓글뿐 아니라 블로그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까지 감사 인사를 보내주신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에게 인스타로 이런 DM이 왔는데요. 잉트랭싱님, 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밥 한 끼 대접 가능할까요? 이유인즉 제가 영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자신이 젊었을 적 들었더라면 너무 도움이 됐을 것 같다며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에 감사 인사를 표하고 싶다는 거였죠. 이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이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결국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구독자님께 들은 이야기 중 좋은 메시지들이 몇 개 있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만난 부자 구독자님을 B라고 부르겠습니다. B님의 나이는 정확히 모르지만 30대 중후반으로 보였습니다. B님은 자신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먼저 가감없이 물어보라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부자가 되셨냐 물었고 B님은 솔직히 특별할 건 없다며 얘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자신 또한 평범한 중산층 부모, 그 중에서도 좀 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도 없다 했죠. 그런데 군대에 다녀오고 시간이 흘러 20대 후반이 되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돈을 모으자는 생각에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28살에 이런저런 일을 해보다가 29살에 식당에서 홀직원으로 일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땐 입소문만 타면 정말 잘 될 것 같은 가게였는데 이상하게 장사가 아주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가게를 잘 되게 할 순 없을까? 한창 인스타그램이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라 식당 홍보용 계정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대놓고 우리 가게 제발 와주세요 하기보단 이 가게를 어떤 이미지로 만들까를 고민했어요. 올리는 사진 하나하나가 가게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죠. 그런 식으로 인스타로 마케팅과 브랜딩을 동시에 진행해 나갔어요. 그리고 그 반응은 생각보다 정말 괜찮았어요. 그때 당시 인스타로 홍보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흔하지 않아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인스타 때문에 생전 배운 적 없던 포토샵을 학원에 다니며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엑셀을 좀 만들 줄 알았는데 그 가게에서 회계 정리를 자진해서 제가 하겠다 했어요. 사장님께서 수기로 일일이 하시던 걸 제가 엑셀로 훨씬 깔끔하게 정리하니까 사장님은 당연히 좋아하셨죠. 알바생이 들어오면 가르치기 쉽게 직원 교육용 매뉴얼도 제가 만들겠다 했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나 없으면 이 가게가 안 돌아가도록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장님께서는 제 공을 제대로 인정해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본인이 열심히 한 덕에 매출이 올랐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깔끔하게 그만두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4번 정도 가게를 옮겼는데 5번째 가게에서 일할 때는 월급을 500만원까지 받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절대 제가 했던 것처럼 열심히 할 생각이 없거든요. 저는 일했던 모든 가게에서 나 없으면 안 돌아가도록 일을 하려고 했어요. 나라는 사람이 대체 불가 인력이 되도록 했죠. 그때 당시 주위 사람들도 저를 보며 하나같이 너 뭐하러 남 좋은 일 하냐 했어요. 열심히 일해봤자 사장 좋은 일밖에 더 되지 않냐는 거였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이게 남 좋은 일로 보이냐? 나는 내 커리어 쌓는 중이다 멍청이들아. 가게를 한 번 옮길 때마다 저는 전보다 훨씬 다양한 커리어가 쌓여 있었어요. 같은 곳에서 같은 기간 일했지만 저는 남들보다 할 이야기가 훨씬 많았죠. 그렇게 늘 남들과 차별화를 두려고 했어요. 늘 진심으로 제가 일하는 가게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노력은 전부 제 스팍이자 커리어가 됐어요. 덕분에 면접 볼 때마다 저는 늘 당당할 수 있었죠. 나를 안 뽑으면 당신들 손해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있었으니까요.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사회 구조나 시대적 환경 또한 중요하다는 걸 저도 알아요. 하지만 늘 누군가는 그 시대에 자수성가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죠. 사람들은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정말 부자가 되길 원하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다. 무슨 말이냐? 저는 제가 한 노력이 무슨 천재들만 할 수 있었던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전부 알려줘도 저처럼 노력하지 않아요. 다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 라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죠. 알바생이고 직원이고 일하러 온 친구들을 보면 다들 편하게 일하고 싶어 하면서 다른 곳보다 높은 페이를 받길 원해요. 그런데 사장 입장에서 이 직원이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인력이라는 생각이 들면 높은 페이를 줄 이유가 있을까요? 자신이 높은 페이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으면서 다들 다른 곳보다 많이 받기를 원한다는 게 저는 그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들에게 늘 묻고 싶었어요. 너는 네가 사장이면 너 같은 마인드를 가진 놈을 뽑을 것 같냐? 그래서 제가 잉트랭싱님께 우선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자신의 직업군 안에서 최대한 높이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간에 시드머니를 일단 모아야 할 거 아니에요. 노동소득을 버는 기간 동안 최대한 몸값을 높여보라는 거죠. 그때 모은 돈보다도 그때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했던 노력이 이후 무슨 일을 하든 가장 큰 자산이 된다는 걸 느끼실 날이 분명 올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이치잖아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보지 않은 사람이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잉트링식님이 조금 더 나이를 먹어보면 알겠지만 세상에 도둑놈 심보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직장에서 꿀빨 생각만 하고 모든 일을 적당히 대충 하루 종일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그렇다고 퇴근 이후에 뭘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걸 요령이라 포장하고 스스로 똑똑하게 일하는 거라 자위하면서 자신이 무슨 사업 혹은 투자만 하면 무조건 대박을 낼 수 있다고 믿어요. 이런 사람들 중 99%는 시드머니를 모으지도 못하고 남은 1% 역시 뭘 시작해도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공하기 위해선 운이 따라야 한다는 걸 인정해요. 돌아보면 저에게도 많은 운이 따랐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인생을 그따위 태도로 살면서 천운을 바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받아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 도둑놈 심보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일을 하며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서 다양한 사업을 했죠. 처음부터 여러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저 또한 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사업이라는 게 아무리 소규모 소자본 사업이어도 알아야 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당연히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는 시기가 있었죠. 하나의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자 그때부터 다른 사업을 하나둘 늘려나갔어요. 대신 절대로 어떤 사업에 몰빵하지 않았어요. 그 사업이 망해도 충분히 다른 사업에 도전할 수 있게끔 했죠. 한 사업에 몰빵하면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킬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최대한 많은 돈을 가져갈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마음의 여유가 없을 정도까지 일을 벌리지는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모든 걸 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모든 걸 걸었다 실패하면 어떡할 건데요. 사업이라는 게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대부분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실패할 거란 생각은 되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자신은 1년도 못 가 폐업할 확률이 훨씬 높은데 말이죠. 그래서 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해요. 내가 초반에 몇 번 실패할 거라면 그 실패할 기회를 최대한 빨리 꺼내 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고민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실패를 겪으며 보완점을 발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빈틈을 보완해 나가다 보면 결국 성공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이 쉽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초반에 몇 번 실패를 겪으면 일단 낙담부터 하게 되는 게 사람 심리니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처음에는 여러 번 시도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제가 웃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요새는 직장인들도 부업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일들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사업으로 돈을 벌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돈을 어떻게 버냐고 했어요. 제가 그 사업으로 돈을 버니까 사람들이 너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라고 해요. 제가 성공해서 사람들한테 이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시장은 이미 끝물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도전하지 않을 핑계를 찾아요. 그리고 늘 자신의 안주를 정당화하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성공할 거라 확신하지 마세요. 성공에 빨리 도달하는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실패 카드를 최대한 빨리 꺼내 쓰는 거예요. 그렇게 보완점을 개선하다 보면 결국엔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도전한 사업이 하나둘 자리를 잡게 되자 제가 사람들한테 할 말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그건 곧 콘텐츠가 됐죠. 전자책,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 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온라인상으로도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꾸준히 제 얘기를 하다 보니 강연 요청과 유료 온라인 강의를 할 기회도 생겼어요. 그러다 결국 도서출판 제의까지 받게 되었죠. 저는 단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어느새 나라는 브랜드가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정말 돈 벌기 좋은 시대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은 과거와 달리 사람들의 니즈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말 다양한 종류의 경험을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오랫동안 집중해서 파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나라는 사람을 브랜딩해 내 경험과 이야기를 다양하게 팔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옛날처럼 하나의 수단으로만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돈을 벌기로 마음만 먹으면 생각보다 다양한 수단으로 소득을 빠르게 늘려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산이 어느 정도 쌓이고부터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자산을 불려나가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꽤나 걸렸어요. 그래도 제 성공의 비결은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여러 운도 따랐겠지만 천운이라고 할 만한 건 솔직히 없었어요. 그냥 매일 1cm씩 앞으로 나아간 것, 그게 정말 전부였어요. 그런데 늘 제자리에 있으면서 본인에게 천운이 오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해요. 네, 사실 이번 영상은 도서 세이노의 가르침과 킵고잉의 리뷰 영상입니다. 방금 전까지의 내용은 두 책의 핵심 인사이트를 녹여 B라는 가상의 인물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제가 자체적으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부자 구독자님께 밥을 얻어먹은 일도 DM이 온 일도 없습니다. 필명 세이노와 유튜버 심사임당님 모두 자수성가한 부자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두 분의 책 모두 가져야 할 마인드나 가치관에 대해 일반인도 알기 쉽게 잘 서술돼 있었어요. 책에 대해 좀 더 설명하자면 세이노의 가르침은 닉네임 세이노라는 분이 다음 카페에서 활동하며 썼던 글들을 모은 책인데요. 실제로 수백억대 부자인 그가 쓴 글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며 독서가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정신 차리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교보문고나 예스24 같은 정식 온라인 서점에선 판매하지 않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이런 형식으로 제작하게 된 이유도 이 책 때문인데요. 이 책은 마치 실제 엄청난 재력가와 식사 자리를 가지며 여러 조언을 듣는 듯한 기분을 들게 만들었거든요. 이 느낌을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다른 형식의 리뷰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킵고잉은 보통의 월급만으로는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힘들어진 지금 직장인도 사업가족 마인드가 필수인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정말 잘 녹아있는 트렌디한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두 책 모두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께 기꺼이 추천드리고픈 책이었어요. 예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잠깐 얘기해볼게요.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내 영상만 보면 책 읽을 필요가 없다 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늘 제 영상이 책의 매력을 느끼게끔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영상 후반은 꼭 책을 읽어보시길 바란다고 늘 말씀드렸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엄청난 독서가였다 뭐 이런 뻔한 이야기 말고 책을 읽어야 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요새 유튜브에 워낙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지적 자본을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해 얻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종이책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바로 책에는 여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영상에는 여백이 없다라는 거죠. 영상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반면 독서는 우리를 생각하게 하죠. 책에 있는 여백은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인은 특히 외국에 비해 한국인은 더 책을 읽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담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시간을 갖기 위함이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책 한 권 읽는다고 인생이 달라져?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책 한 권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며 스스로 사고하는 그 시간이 모이면 반드시 인생이 바뀐다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